그러면 이렇게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진행자분께서 이제 고기 구워 물어봤을 때 예. 숯불을 켜게 되죠. 예. 그때 숯불 불문을 열거나 바람을 넣어주면 숯불이 예. 어떻게 됩니까? 타오르는 상황. 네. 그 상황이 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의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막 이렇게 엔진이 과열됐을 때 증상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막 열이 확 달아오르고 예.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도 하고 예. 식은땀이 쭉 나기도 하고 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네.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과열이 되면 힘이 좀 날까요?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피곤하게 되나요? 이런 분들. 피곤하죠. 피곤해요. 네. 왜냐하면 근육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가지고 예.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땀 많이 흘리고 덥고 피곤하고 손 떨리고 이런 건 사실은 갱년기를 맞으신 여성분들도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구별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죠. 예. 네.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이 이런 화끈거리고 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룰 때 꼭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한 번쯤 의심을 하고 피검사로서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골다공증도 더 빨리 진행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으로 되면 네. 모든 골에 있는 세포들을 빨리 순환을 시켜버립니다. 네. 생로병사가 빠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오는 뼈가 많이 소실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장기간 지속되었을 때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예.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요오드 많은 음식들은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통상적인 용량, 우리가 생일날 먹는 미역국 한 그릇, 네. 아침밥 먹을 때 김을 가지고 싸먹는 정도를 가지고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아기를 놓고 나서 산후조리할 때 5그릇 정도를 먹는다든지 하루에 5그릇. 네, 이 정도 양은 상당히 많은 요오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WHO에서 권장하는 용량의 한 20배 또는 쉽게는 10,000배 정도까지 먹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양은 우리가 좀 더 자제를 해야 되고요. 네. 통상적으로 먹는 우리 용량에서는 해산물 용량에서는 크게 갑상선에 영향을 안 미친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것처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생활 속에서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혹시 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수 있을 그런 자가 진단 같은 게 가능할까요? 일단 필요하겠죠.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네. 우울해지기도 하고, 예. 그다음 안기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그다음에 목이 갑자기 불룩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되겠죠. 아하. 자, 그럼 이렇게 환자가 많은데 이분들이 평생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대답을 해주십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예. 평생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각오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요, 모질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예.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을 오래 먹음으로 해가지고 몸 간이 이상이 있는가, 콩팥에 이상이 있는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갑상선이 이미 많이 아까 폐허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많이 부서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부서진 것을 낫게 하는 약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갑상선이 원래 하던 10개를 만드는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5개가 부서져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5개를 주면서 네. 기능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게 다 낫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상 이제 갑상선이 뭐 기능을 못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 역할을 우리가 약으로 계속 대신해 주는 거다. 네. 이거는 평생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여성분인데 임신이 참 안 됐는데 알고 봤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네.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난임이랑 연결이 되기도 합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면은 유산이 잘 되고 그다음 착상이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저하증 환자분들은 임신 전에 필수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예. 특히 TSH라고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를 예. 우리가 일정 수준까지 만든 뒤에 예. 수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하실 때 이런 것도 미리 해주시는 거죠? 필수 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다행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조절을 잘해서 이제 임신에 성공하시면 네. 산모들은 또 걱정이 하나 뒤따를 것 같습니다. 이게 호르몬제인데 네. 내 아이가 이거를 먹어도 되는 건가? 네. 결국 가게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하실 거란 말이죠. 만약에 지금 아이의 그 신경계가 형성되는 뇌가 발달되는 그 시기에 이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예. IQ가 떨어집니다. 아이의 IQ가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 결과를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IQ가 네. 특히 수학적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아이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수학 성적을 위해서라도 필히 예. 이 약을 정상적인 용량으로 드셔야 됩니다.